통정허위 표시, 대구조 작업, 엑시조 사기 강박, 전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전의 제3자가 보호된다라는 것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가 아니야. 국가가 특별히 거래 안전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7조 비인이 여자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살려놔요. 왜요? 절대적으로. 그냥 입법 정책상 그러는 거지.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된다라는 거. 그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요. 자, 그게 하나가 이제 가등기. 자, 오늘 집에 와서 기초검사 좀 해요. 가등기는 무슨 성격이 되게? 대비등기야.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더 해놔야 돼. 담보 가등기. 이제 쓰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만 한번 판을 공부를 해서 마무리하자고요. 자, 가등기 담보 가등기. 자,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가등기는 요거는 무한대야. 무한대. 무한대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뭘까요? 매년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게 가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담보 가등기. 같아요, 달라요? 다르실 거죠. 이거는 일반 가등기고 여기는 뭐가 붙었어요? 담보 가등기. 이거는 민특법에서 배워. 민사특별법에서 가담법을 배우거든. 일반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에요? 전이 버전적 계력. 이거 한번 읽어봐요. 앞으로 담보이지 말고 경매 청구권이라고 읽어라. 그러면 여기 우선 변제적 효력 친구가 있어. 우하면 물이야. 그래서 물상제의야. 그럼 우선 변제적 효력에서만 물상제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물. 자꾸 머릿속에 집력을 하고.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이죠. 실체법. 자, 그러면 여기는 가구예요. 여기는 가구, 여기는 일반 가등기는 가구 얼굴이 기록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구가 들어갈지 얼구가 들어갈지 그게 중요하겠네요. 요거부터 잡아야 돼. 자, 전행담보가 뭐예요? 좀 띄워요. 소유권 제한법.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이야. 그래서 전행담보를 제한 물건을 바로 전행담보라고 이야기해요. 비전행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이전. 자, 그러면 우리가 전행담보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제한물건, 즉 담보 물건을 이야기해. 근데 비전행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이전하는 법이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가 아니라 이전하는 법리야. 이게 바로 비전행담보.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은 바로 변칙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칙담보. 그러면 변칙담보란 비전행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니다. 비전행담보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니다. 이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비전행담보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 자, 이게 바로 변칙담보, 담보 가등기가 되거든.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가구예요, 얼구예요? 가구죠. 그래서 일반 가등기가 아닌 담보 가등기는 가구에만 나타나요. 가구에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비전행담보는 소유권을 이전하죠. 명의가 이전된 거네. 그러면 명의신탁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요 가로 안에 명의신탁 적용 X라고 써요.
명의신탁 적용 X. 적용이 없다. 자, 이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있어. 그래서 일반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이 있어. 전부 일반 가등기 해놓은 사람은 이거는 사실, 자, 심정은 가요. 물정은 못 잡아서 그렇지. 가등기 해놓은 것은 거짓 명의신탁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우리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은 바로 소유권 및 물권. 그래서 거기에다 명의신탁 가로 딱 하면 왜 가로 열고 조그맣게 일반 가등기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돼. 가등기는 그러면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과거에도 기록하고 올해에도 기록되며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고, 담보가등기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나고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의 올해에 갖고, 요거는 명의신탁의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명의신탁에서 적용 제재.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간접적으로 뭐 작년 민법에서 출제되죠. 명의신탁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가담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된다. 어때? X 적용 제외된다. 자,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고, 전형 담보와 비전형 담보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제 행정고시로 가봅시다. 행정고시 민법으로 가봅시다. 자, 봐봐요. 이게 이제 뭐예요? 행정고시, 우리 등기법 공인중개사에도 출제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실력이 부쩍부쩍 노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키워드를 잡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어렵지만, 여기서 키워드는 가등기죠. 일반 가등기네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 순위 버전. 그럼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X, 그치.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여기는 무슨 가등기? 담보가등기 읽어봐요. 경매 청구권,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가등기를 지칭하는 거고, 이거는 담보가등기를 지칭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 가등기,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일반 가등기, 담보가등기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관련돼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받았어. 그러면 효력은 뭐예요? 종국 등기와 뭐가 있다? 예비등기. 이 파트는 민법, 물권법 파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본등기. 예비등기는 가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바로 예비등기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무슨 등기의 효력이야? 종국 등기의 효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게 민법 가등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면,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3월 3월 중순에 할지 4월 중순에 할지 기출문제 5판을 하는데 5판 문제 그렇고, 또 하나는 4월 말에 모의고사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4월 말에는 오픈보고로 책을 한번 치범답을 한번 사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목적지만 하는데, 자, 등기 효력, 여기 있었구나. 등기 추정력 나오면 전국 등기 효력에서 찾아보자. 이것을 주관 기본서를 못 찾으면 그거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 지금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어디로 가는 길목을 찾고요. 정확한 건 또 하나는 뭐예요? 용어를 좀 잡아야 돼.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주고. 하나도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부터 뭐예요? 너무 바쁘다고 조이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헷갈려.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목조목 따지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지었다 들어가겠습니다.